네, 부피를 먼저 좀 이야기할게요. 일단 다른 애들은 기둥불 뿔 때 말고 기둥불 뿔 때 구 말고 다른 애들은 그냥은 잘 못 구해요. 잘라서 우리가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구하든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대로 그 부피 같은 경우는 그 수조 속에 넣어서 이렇게 확인하든가 이런 식으로 구해요. 되나요? 그래서 기둥불 뿔 때와 구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되나요? 그러니까 부피를 먼저 이야기하면 각기둥과 원기둥이 있는데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기둥은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그냥 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피라는 건 채워진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부피랑 똑같다라고 봐도 돼요. 물로 채울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면 밑면이 높이계만큼 있다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게 부피라고요. 그래서 기둥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해버리면 돼요. 밑면의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됐을까요? 구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S가 평면 도형의 넓이고요. H가 높이의 표현이에요. 부피가 볼륨의 앞글자가 돼서 V로 써요. 이 기호가 익숙해지면 물리할 때도 좋고 고등학교 수학할 때도 좋고 나중에 대학 가서서 뭐 공학을 쓰든 뭘 하든 기호가 익숙해지면 좋다고요. 계산할 때는. 오케이? 그럼 기둥의 부피 있고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로 그냥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내가 어느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어느 밑면이 그 기둥의 밑면, 그 뿔의 밑면, 그러니까 뿔이 만들어지는 기둥의 밑면이 어떤 밑면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만 해주시면 뿔의 부피예요.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그냥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요.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는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됐을까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뺀 게 뿔대예요. 그러니까 뿔대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그 뿔대를 항상 연장시켜서 큰 뿔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어차피 뿔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큰 기둥에서 작은 기둥을 뺀 다음에 3분의 1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밑면을 잘 찾으면 되겠죠. 밑면과 높이. 오케이? 됐죠? 그럼 부피는 그게 다야.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엔 건널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부피는 이 정도로 그냥 갈게요. 큰 뿔에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작은 뿔을 뺀 걸로 계산하시면 뿔대의 부피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둥의 부피만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할 수 있다. 저 관계를 가지고. 됐죠? 그리고 건널비가 중요합니다. 각뿔대고요. 원기둥, 원뿔대도 똑같아요. 됐죠? 근데 회전체 중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쵸? 구의 부피는 경험식이라고 해요. 얘는 그냥 외워야 돼.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얘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얘는 많이 읽어야 돼 그냥. 오케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구의 부피예요. 오케이? 자, 건널비로 갈게요. 건널비는 기본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입체도형이 전개도라는 게 입체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들을 평면 도형화 시킨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안에서 둘러싼 것도 전개도인 거예요.
개 갖고 편 것도 됐나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입체 도형을 둘러싼 애들을 평면 도형화시켜, 즉 전개도로 펴. 그리고 걔들의 넓이를 구한다가 기본이에요. 됐죠? 근데 그 중에 기둥이 있고요. 각기둥 봅시다. 각불이 있고 각불대가 있는데 우리가 얘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한 번에 그리기 힘들잖아. 그쵸?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그 전개도 그린 걸 연습을 하다 보니 항상 나오는 특징들이 있다 이거야. 그 특징들은 알고 전개도를 빨리빨리 그려내자 이거예요. 그쵸? 안 그러면 힘들잖아. 그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각기둥에 두 밑면은 합동이고요. 옆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직사각형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 옆면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어떻다? 같다. 당연하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각기둥의 전개도의 넓이를 구하면 건널비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개도를 잘 그려야 돼. 각불은요, 옆면이 모양이 뭐예요? 항상 삼각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개도 이렇게 그리면 된다.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빨리 넓이 구하면 되겠다죠. 그죠? 각불 때는 옆면이 뭐예요?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옆면 사다리꼴 빨리 그리고 윗면 작은 거, 밑면 큰 거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합동은 아니지만 닮았겠죠. 그쵸? 4개 있겠죠? 옆면의 개수도 밑면의 변의 개수만큼 존재한다. 이것도 개념이라고요. 되나요? 알고 빨리 쓰라고요. 오케이? 이거 외우가 아니야. 얘는 해보면 된다야. 그쵸? 그냥 알고 빨리 얘를 갖고 전개도 빨리 그려서 전개도의 넓이 구하면 끝난다예요. 건넓이. 그쵸? 자, 각기둥, 각불, 각불대이고요. 원기둥, 원뿔, 원뿔대가 있죠. 얘들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딱딱딱딱 해놓은 거야. 우린 그 정리한 거 가지고 문제에다가 적용을 많이 시켜보면 되는 거야. 그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얘들이 외우가 아니야. 얘들을 어떻게 쓰냐야. 우리가 공부하고 연습해야 될 건 얘들이 외우가 아니야. 얘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일단 원기둥의 전개도는 밑면은 원이고 합동인 원 2개인 거죠. 그쵸? 그리고 옆면은 뭐야 항상? 직사각형. 얘는 고정이야. 변하지도 않아. 그쵸?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변하지도 않아. 밑면의 반지름이 r이면 이 길이는 2πr 이렇게요. 이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들어낼 수는 있어야죠. 원뿔은 전개도가 어떻게 돼요? 부채꼴 하나와 밑면 하나. 그죠? 얘도 공식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예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요. 모선의 길이가 l이고요. 옆면의 넓이는 rl 파이고요. 이 중심각의 크기는요. L분의 R 곱하기 360도고요. 물론 이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고요.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근데 왜 여기를 안 보고 거길 봐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원기둥의 건널비가 2πr의 2제곱인데 2제곱이 왜 붙어요? 그게 아니라요. 얘가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죠. 그럼 밑면 2개니까 2πr, 2 곱하기 파이r 제곱 지금 그거 본 거예요. 옆면은 2πr 곱하기 h일 거예요. 왜? 가로의 길이가 2πr이고 높이가 h니까. 그래서 얘와 얘까지 더해주는 게 건널비예요. 됐을까요? 되나요? 그럼 원뿔 때는 큰 뿔에서 작은 뿔 뺀 거라고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전개도가 큰 뿔의 전개 옆면 보면 큰 뿔의 옆면에서 작은 뿔의 옆면을 빼준 게 넓이인 거죠. 거기에 밑면 위에 작은 거 하나, 밑면 아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를 더해줘야 원뿔대의 겉넓이겠죠. 될까요?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길이 알려주거나 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얘가 R1, 얘가 L1이면 RL 파이예요. 그 다음에 이 큰 거의 넓이 구하는 거죠. 얘만 따로는 못 구해. 얘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지 구할 수 있는 거야. 뿔 때는 항상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L2, 얘가 R2라고 한다면 RL 파이, R2 곱하기 L2에 파이 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옆면의 넓이는 이 상황 하에서 R2 곱하기 L2 뺀 거에다가 R1에서 L1 뺀 거에다가 파이 붙여주면 이 옆면의 넓이고요. 얘 제곱한 거에 파이, 얘 제곱한 거에 파이에서 싹 더해버리면 옆면 그 겉넓이가 된다고요. 이거 구하는 거 여기 있는 거 갖고 하면 된다고요. 요까지 될까요? 그리고 9는 워낙 특이한 애여서 9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은 외우고 계셔야 돼요. 9는 외우셔야 돼 일단. 됐을까요? 9의 겉넓이 4파이 r 제곱,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한 애들도 결국 여기 있는 애들도 다 하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해봅시다. 뭐랄까? (87쪽에) 있는 개념 이렇게 정리된 거 한 문제씩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좀 할만할까? 그럴까요? 86쪽에 13번 해주시면 안 돼요? 해드릴게요. (86쪽에) 13번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이런 입체도형의 겉넓이 구하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얘 반구죠. 얘도 반구죠. 둘이 반지름이 어때요? 그쵸? 요 입체도형의 겉넓이야. 기둥과 구 사이에 만나는 그 면은 그냥 안에 있는 면이야.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4짜리인 구 하나의 겉넓이에다가 이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원기둥에 얘를 잘라서 이렇게 핀 거야. 그걸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0인 거야. 요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겠죠. 그게 8파이잖아. 2파이 r. 그죠? 그럼 얘는요? 외워둬야 된다니까? 4파이 r 제곱. 둘 곱한 거 80파이. 그럼 4, 4, 16파이, 64파이. 더하기 80파이.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144파인가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거. 그럼 87쪽부터 개념 구분되어 있는 거 하나씩 할게요. 그 정도면 되겠죠?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삼각기둥의
건널비가 288일 때 x의 값. 얘가 x고요. 얘가 8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90도를 기준으로 그냥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 두 개 합친 거 합시다. 이렇게 요 두 개 합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얘가 6이고 얘가 8이니까 6, 8, 48이 될 거고요. 이제 옆면의 넓이는 10이고 가로의 길이 곱하기 10일 거야. 그럼 가로의 길이는 6 더하기 8 더하기 x니까 얼마야? 14 더하기 8인가요? 맞나요? 14 더하기 8. 그거의 10배니까 8이래. 14 더하기 x 10배니까 10x 더하기 140이 될 거야. 이게 건널비인 거죠. 얘가 얼마와 같대? 288과 같대요. 그러면 188이니까 10x가 100과 같다고 하는 거고, 그럼 x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5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이름도 사각기둥이라고 말까지 해줬어요. 그럼 이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요. 얘가 기둥이 눕혀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사다리꼴이잖아.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옆면 더하기 윗변 더하기 아니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다면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하면 돼요. 그쵸? 그럼 위아래 더하면 10이고요. 높이 곱하고 나누기 2하면 3, 5, 15가 돼요. 곱하기 얘가 밑면이고 밑면 곱하기 높이가 부피니까 10까지 곱하면 부피잖아요. 기둥에. 150이죠. 단위는 뭐겠어요? 세제곱센치가 단위예요. 단위가 없는 것도 단위니까 문제에서 단위를 썼냐 안 썼냐를 뭘 쓸까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10번 갑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밑면은 한 면의 길이가 A래요. 인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높이가 A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뿔이 있대요. 높이가 A래요. 이 사각뿔의 건널비가 75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 건널비는 정사각형 하나에 이등변 삼각형 몇 개? 4개로 구하면 되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이 A, 높이가 A예요. 얘를 문자로 표현을 해버리면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의 제곱에 곱하기 4예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동류한 계산이 돼버리잖아. 그쵸? 그럼 3A 제곱이 돼버리죠. 얘가 얼마란 소리야 문제에서? 75라는 얘기죠. 그러면 A의 제곱은 3, 2는 6, 3, 5, 15, 25와 같다니까 A는 5인 거네요.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길이 얘기하니까 플러스 5인 거잖아요. 1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개가 8인 정육면체를 꼭지점 B와 선분 CD의 중점 선분 CG 위에 중점 N을 지르는 편 잘 나온 이수의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16분의 15가 되었대요. 이때 CN의 길이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육면체 B와 선분 CD의 중점 M. 그러니까 여기는 M인데 중점이에요. 다음에 선분 CG 위의 점 N. 여기는 N인데 중점이란 말은 없어요. 그랬을 때 얘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의 부피는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16분의 15가 되었대요. 이럴 때 CN 요 길이 얼마니? 이거 물어봤네요. 그러면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8이고요. 요 길이를 X라고 볼 거고요. 어쨌든 처음 정육면체는 8의 세제곱이에요. 얘한테 16분의 1을 곱하면 얘가 되겠죠? 남아있는 게 16분의 15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요 삼각뿔의 부피를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어디를 밑면으로, 얘를 밑면으로 합시다. 그럼 밑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고요. 높이는 8인데 뿔이니까 뭘 곱하면 돼요? 될까요?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 8 하나 있으니까 8 하나 약분시켜 버릴까? 그리고 또 뭘 약분시킬까? 여기 2랑 얘 2랑 약분시킵시다. 잘 안 보이니까 정리할까? 여기 8 하나 약분하고 여기 8이 16이니까 2로 갑시다. 그럼 또 약분돼서 4가 되네. 그쵸? 우변은 일단 둡시다. 그럼 3분의 2x네요. 그럼 x는 2로 나누고 3 곱하면 되니까 6이네요. 맞나요? 그죠? 됐을까요? (20번) 봅시다. 지름의 길이가 7.2cm인 야구공의 겉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한 조각에, 그러니까 겉넓이의 절반 구하라는 얘기죠. 20번. 공이 구 모양일 테고요. 지름의 길이가 7.2cm래요. 이 야구공의 겉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9의 겉넓이의 절반 구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4파이 r 제곱이 9의 겉넓이고요. 얘의 절반 구하라는 얘기죠. 4파이 맞지?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2파이 r 제곱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반지름 r은 7.2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쵸? 2분의 7.2. 그럼 이게 얼마야? 3.6이네요. 그러면 3.6에 제곱한 거에다가 2배 해주면 답이에요. 그럼 3.6을 2배 할 거니까 그냥 36을 2배 하세요. 오케이?
아, 2배래. 제곱하세요. 36을 제곱하면 얼마니? 1296이에요? 2배 하면요? 25.92? 아, 그치. 12.96이니까 3.6. 거기에 파이만 붙이면 끝나죠? 그쵸? 됐네. 더 안 해도 되겠다. 됐을까요? 22번. 오른쪽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180도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얘가 360도 회전이 아니지, 한 바퀴가 아니지, 180도 회전시켰죠. 그럼 반구에 대한 얘기겠죠. 되나요? 그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큰 반구에서 작은 반구를 빼는 걸로 해야 되잖아. 근데 방법이 두 가지인데, 큰 구에서 작은 구 뺀 다음에 2분의 1을 하던가, 그쵸? 아예 공식 자체를 2분의 1 한 걸로 만들어 버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던가. 그러니까 구의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반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에 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게 반구의 부피겠죠. 구의 절반. 그죠? 그러면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보란 얘기야.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색칠된 큰 반구의 반지름은 10이죠. 색이 비어있는 작은 구의 반지름은 4죠. 그죠? 분배 법칙의 역과정을 이용해서 몰아놓고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000에서 64를 빼면 936인가요? 얘를 3으로 나누면 312고요. 2배 하면 624인가요? 여기에 파이 붙이면 등호 쓰면 되겠죠. 단위는 뭘까요? 부피니까 센치 썼네. 네. 항이 두 개고요. 각각의 항에 똑같이 곱하는 게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봐도 돼요. 제곱도 안 해도 돼요? 제곱이요? 네. 어디 제곱이요?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제곱도 안 해도 돼요가 무슨 얘기야? 아니, 2번 있으니까. 그게 뭔 말이요? 아니에요. 2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은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네. 2의 제곱 곱하기 3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요, 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분배 법칙의 역과정, 반대 과정. 왜 지금에서 의미야? 너한테 얘기한 게 한 10번은 넘는데. 될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숙제는 99쪽까지요. 주말도 있으니 다다음 주에 시험이니 열심히 좀 공부해 주세요.